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주택들이 속출하는 건데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에 사는 회사원 45살 원모 씨는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105.6제곱미터, 32평 아파트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대답이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매우 불안한 상태거든요. 저희도 좀 계획이 있는데 이거 전세가 빠질지 안 빠질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게 계획이 없는데 새로운 집을 떨어 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지금 무리한 아파트 투자로 인한 역전세난이 강원도까지 번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1억 2천인데 매매가 1억 800, 1억 800에 됐으니까 주인분이 보태서 내보내셨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실제 이 같은 역전세난은 원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 지역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전세가 800가구 이상 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주지 못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신규 대출도 제한이 많아 집주인은 주택을 포기하고 세입자들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과 함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00%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게 임대인 동의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동의 절차가 없어져서 임차인이 그냥 가입해도 되는 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에 이어 역전세난까지 심화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사용이 중단된 춘천의 한 저수지 개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동면에 있는 노루목 저수지인데요.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제 기능을 잃었는데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면서 이를 활용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57년 조성된 춘천의 한 저수지. 축구장 15개를 합쳐놓은 규모입니다.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농경지가 사라져 차츰 쓰임새가 줄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용도 폐기를 결정하면서 완전히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저수지의 주변은 잡초만 무성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부유물 등이 곳곳에 버려져 있고 고인물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풍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해에도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게 저 작은 댐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몰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나왔을 때 이거 책임지는 거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의 피해지만은. 참다 못한 주민들은 저수지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물이 담긴 저수지를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해 개발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원기관들이 산재해 있고 또 집중적으로 여기 가까운데 대학이나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과 생산을 위한 창업과 바이오 R&D 연구단지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지만 저수지를 매입하는 데만 3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저수지를 매립하고 부지를 조성할 경우 추가로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땅 자체가 이제 춘천시에 있고 춘천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춘천시 등이 저수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매입 비용에 대한 차이가 큰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과 도심 확장에 따라 용도가 폐기된 저수지.
관리 주체와 지자체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버섯을 따러 나갔다가 실종된 6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월소방서는 합동수색을 통해 지난 20일 오후 1시 50분쯤 영월군 김삿간면 외룡리 야산 정상 부근에서 65살 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 40분쯤 가족에게 버섯을 따러 나간다고 알린 후 17일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원주 원도심권의 지속가능한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도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개발공사는 공공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자와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은 또 시민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같은 복합 건축물이 필요할 경우 재원 부담 비율과 기부 체납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KTX 강릉선 개통이 강릉 단오제 외부 방문객 유입에도 큰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강릉 단오제 개최에 따른 순증가 방문객 유입 효과가 32만 4천여 명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기존 단오 행사장 주변 거주민과 평상시 방문객 수를 합산하면 46만여 명이 강릉 단오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5%를 차지해서 KTX 강릉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릉시는 밝혔습니다. KTNG 상상마당 춘천이 춘천 어린이회관의 둥지를 튼 지 올해로 5년을 맞았습니다. 초반에는 어린이회관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의암호를 품은 붉은 나비 모양의 건물. 지난 1980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생긴 어린이회관은 춘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30, 40대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입니다. 5년 전 KTNG 상상마당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어린이들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없는 평일 야외 공연장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되고 변하지 않은 의암호의 아름다운 풍광은 보는 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충분합니다. 지난 5년간 전시와 공연을 보기 위해 157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린이회관 고유의 그 모습이 다시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워낙 그 아동들한테 아주 그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게 하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앞에 정원이 좋아서 또 뒤에 무대가 좋아서 그걸 합쳐서 이렇게 애들이 잘 즐기는 것 같아갖고 참 좋습니다. 5년째를 맞은 상상마당 춘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60개에 달하는 건물 공간을 일반인들에게 모두 개방하기로 했고 건물 1, 2층은 어린이 도서관과 음악 감상 쉼터로 활용합니다. 특히 주민뿐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과 공연도 확대해 지역과의 담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허들 장벽을 조금 많이 낮췄어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지역 아티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회관이 시작이었었잖아요. 언제든 상상마당을 가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다. 매년 이어가고 있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천의 둥지를 튼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상상마당 춘천. 어린이회관의 옛 모습과 의미에 현대적인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며 지역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려시대 승탑 백미로 꼽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 사탑이 약 110년 만에 원주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은 21일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법천사지 직원국 사탑을 원래 있던 원주시 불오면 법천사지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국 사탑은 일제강점기 1911년 일본인에 의해 원주에서 서울로 옮겨졌다가 이듬해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위원회는 직원국 사탑을 원주로 옮긴 이후 어떻게 보존할지는 보존 환경이 석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미국 선여벌레 같은 돌발 해충 발생에 대한 농경지 예찰과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선군은 구규림관리소와 공동으로 관광지 주변 과수원, 농경지와 산림지역 등 70헥타르 면적을 대상으로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2차례에 걸쳐 140헥타르에 대한 방제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특히 친환경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친환경 약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가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총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옛 보건의료원 지상 1층에 검진실과 상담실, 진료실, 가족카페 등이 마련된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센터는 치매 환자 등록 관리와 조기 검진, 사례 관리 등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24일부터 4일간을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동원해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등을 동원해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도내 차량 관련 체납액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158억 원, 과태료 357억 원 등 총 5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주말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영서 지역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날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춘천 15도, 강릉과 속초 16도 등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28도, 속초 23도, 강릉 24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에 내리는 비는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계속해 오름세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이면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충청 이남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 호남 지방은 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쯤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22일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경북 18도, 충북과 경남 19도 등이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충북 29도, 경북과 전남 27도, 경남 24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으로는 비가 오겠고 곳곳으로 파도의 높이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